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농업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부문은 중장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개도국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협상 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와 회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WTO 협상에선 농산물 시장 개방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감축 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 AMS입니다. 향후 협상이 재개될 시 보조금 총액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삭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행 쌀 관세율 513%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같은 높은 수준의 관세 장벽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를 두고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아주 민감한 품목,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쌀 등 민감 분야, 민감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이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농민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안 2조 2천억 원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WTO 협상 결과 농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농업계의 반발이 잇따르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공동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거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복을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농민단체 대표들이 다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곧 한국 농업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상복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농민의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농업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개도국 포기를 방침을 반드시 처리하고 끝까지 개도국을 유지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계의 입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하겠다며 정부 서울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농민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25일, 33개 농민단체들의 연합인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지고 농민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 공동행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라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수입 개방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 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보조 총액 AMS가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노상 릴레이 농성과 함께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농해수위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농산물 가격 폭락, 태풍, 가축재해로 피멍이 들어있는 농심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금 당장 농어업에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농어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관련 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포기를 규탄하는 농민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이나 산지 유통 시설에 대한 건폐율 규정이 일부 완화됩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 전체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생산 녹지 지역에 건립된 이들 시설이 인접 지역의 농산물을 취급해도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들어설 농산물 가공 처리 유통 시설이 인접 지역의 농산물을 취급해도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란 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건폐율이 현행 20%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과 산지 유통 시설은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폐율 특례가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처리 유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건폐율 완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처리 유통시설이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뿐 아니라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취급해도 앞으로는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아 건폐율을 60%까지 높여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 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스마트팜 시대가 열렸는데요.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노지작물 물관리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노지작물의 상태를 진단해서 필요한 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지 재배 작물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시스템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이나 밭 등 농경지에 편리하게 물을 대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노지 작물 재배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시설 재배와 달리 환경 제어가 어려워 정확한 생육 정보와 환경 진단, 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계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 기공이 닿게 되고 기공이 닫힘으로 해서 잎의 온도가 올라가서 잎에 햇볕댐이 발생하고 잎이 햇볕댐으로 손상되면 광합성이 저해되고 광합성이 안 일어남으로 해서 나무의 생육이 저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계 시스템은 토양 안에 설치한 센서에서 실시간 수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설정값 이하일 때만 자동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날씨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체 반응 정보를 영상 기술로 진단해 물 공급 시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처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현재 또는 미래에 작물이 필요한 물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시스템을 복숭아와 사과 재배에 적용한 결과 과일 무게는 14에서 26%, 당도는 8%, 안토시아닌 함량은 64%나 늘었습니다. 작물이 받는 수분 스트레스를 미리 진단해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만 물을 주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25에서 31%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도 95%가량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관계 방법은 토양 등 작물이 생육하는 환경에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본 개발된 기술은 작물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고 정확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출원한 특허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노지 스마트 관계 기술을 고도화, 지능화, 실용화해 국내 관계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술 수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새로운 관계 시스템 기술로 작물 생산성과 품질, 농가 소득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동인회가 30일까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제8회 농협동인전 서화사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농협동인회 문화사랑 모임 소속 작가 49명이 올 한 해 동안 쓰고 찍은 서예 그림, 사진, 시화작품 85점을 선보입니다. 국내외 서예, 시화, 사진 대전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가들도 다수인 만큼 전시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작가 모두가 퇴직 농협인이어서 농업 농촌 사랑이 담긴 작품이 많이 출품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협동인회 문화사랑 모임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농심이 담긴 작품들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서울 동대문구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대문구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전통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국악을 집대성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전통예술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연은 무용과 판소리, 기악, 민요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부문별로 젊은 국악 인재들이 나와 자웅을 겨뤘습니다. 대회장에선 경연뿐만 아니라 안숙선, 김영임 등 다양한 판소리 명창과 소리꾼들의 축하 공연도 열려 기념관을 찾은 주민들 또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샤인머스켓 포도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규격화하고자 최근 상주시 모동면에서 기술개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재배농가가 성목기 무핵과 생산을 위한 생장조절제 처리 기준 설정을 위해 그동안 연구한 재배기술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1,056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 충남 인삼 산학연 협력단이 고려 인삼 수출 확대와 인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삼 수출의 문제점과 확대 방안 등 인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인삼 생산과 고품질 인삼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한 인삼 국내 소비 및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즉시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 알아볼 금융상품은 즉시연금입니다. 즉시연금이란 한마디로 일종의 일시납 저출성 보험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 없이 퇴직금이나 사업존리자금과 같은 목돈으로 노후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적절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납 또는 10년에서 20년 동안 돈을 불입해서 일정 기간 거치 후 받습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가입 한 달 후 바로 수령하는 즉시형과 일정 기간 거치 후 노후생활연금을 받는 거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 후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즉시연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시연금은 첫 번째, 가입 1개월부터 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주기는 1개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연금에는 순수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이 있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연금 지급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즉시연금 중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0년 이상 유지 조건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최소 가입 한 달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즉시연금의 최소 가입 금액은 1천만 원 수준으로 퇴직금이나 사업정리자금과 같은 목돈으로 노후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노후 재테크 수단입니다. 가입 이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